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SNS 시대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 주변에서만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SNS 시대에는 댓글 하나를 우습게 보다가는 어느 순간에 가장이 세상을 혼자 걱정하다 떠나버리면 행복한 가정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SNS 시대의 특징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느 배우는 단지 성형 의혹을 너 자연미인이 아니라 성형미인이다. 그거 갖고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연예인들도 나와서 나 어디 성형했다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감췄잖아요. 감추다 보니까 감춘 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나는 결국 가면을 쓴 사람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이런 그 SNS 시대에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하셔서 언제나 신속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도 행복하고 또 자녀도 행복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SNS 시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시대에 특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그래서 그 SNS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죠? 네. 이메일 사업을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해요. 너 전자편지 사업을 한다는데 편지를 1년에 몇 번 쓰느냐? 그랬더니 나 편지 1년에 한 번도 잘 안 쓰고 한 번 쓰나? 이랬어요. 뭐 크리스마스 카드 한 번 쓰고. 그러니까 야, 너 1년에 한 번 편지 쓴다면서 전자편지를 누가 쓰느냐? 그 사업 망할 거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메일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죠. 그 성공한 이유는 이메일은 전자편지만 편지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길로 서류도 보내고 정보도 보내고 심지어는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죠. 그렇게 변하고 이제는 이메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결국 뒤처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말에서 신뢰가 깨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SNS 시대에 있어서의 결국은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SNS 시대 이전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한 며칠 걸렸어요. 예전에 그 단종이 결국 사약을 받을 때 그 금부도사가 사약을 갖고 강릉으로 정월로 갈 때 그 맨날 며칠을 가요. 그리고 또 부산까지 또 부임해서 갈 때 한 또 뭐 맨날 며칠이 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오면 한 열흘이나 보름을 잡고 그러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뭐 험담 뭐 이런 뒷담화 이런 내용들이 사람의 입에 의해서 전파되니까 그게 전파되려면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 부산에서 한 얘기가 서울에 오려면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험담이 있어도 그 지역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SNS 시대에 들어와서는 달라졌습니다. SNS 시대에는 클릭을 해서 인터넷상에 올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퍼져요. 그리고 그 전파 속도는 클릭하는 순간이고
부산이나 강릉이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SNS 시대의 특징은 전파 속도가 순식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범위가 광범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SNS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잘못된 평판은 그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잊어버리는데 SNS 시대에는 100년이 지나도 남아 있어요. 우리 손자의 손자가 클릭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할머니의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평판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도 평판이 필요하지만 회사도 평판이 필요해요. 그거를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그 물건을 사면 거기는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또 AS를 잘해준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좋다. 그러면 그 제품이 잘 팔려요. 그런데 이제 어디는 제품이 나쁘다든지 이런 게 또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그 제품이 잘 안 팔리죠.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나 개인이나 모두 본인의 브랜드, 개인의 평판, 회사는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방법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결국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회사라면 저 회사의 물건이라면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가령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하나를 딱 두면 그 다국적 기업의 이름, 그 이름의 파워가 몇 조가 돼요. 그 몇 조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 브랜드 마케팅은 전부 본인들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도 혀는 불의 혀고 불이라 모든 독이 그 안에 들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에서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4-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한 번 할 때는 3번 생각해라. 그러니까 말을 신중히 해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를 아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2번 듣고 말은 한 번 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말을 하고 그 행동을 따라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나 같은 친구라면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내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는지를,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럴 때 친구 중에 누구한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한테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2사람만 있다면 이 산발이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성을 할 수 있대요. 결국 그 얘기는 2사람의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의 친구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본인들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잘했으면 그런 친구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말할 때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화가 나는 일도 많지만 그걸 자꾸 억누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연단이 돼서 어느 순간에 얼굴 모습이 변해요. 목사님처럼 변하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들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갖고 왔나요?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나중에 핸드폰에다 문자 메시지를 하세요. 문자 메시지에 지금은 이미지 관리 중입니다. 그렇게 쓰시고 본인 이름이 이제 김정숙이면 김정숙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3개만 적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3명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답도 안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보낸 지 1, 2분 만에 답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옵니다. 무슨 좋은 얘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순박한 사람, 그리고 뭐 아주 기도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평소에 느꼈던 이미지가 들어와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이런 것도 들어와요. 더할 수 없는 깍쟁이. 그 내용을 잘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3사람한테서 9가지의 이미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9가지의 이미지를 놓고 정말 본인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그걸 고쳐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 이미지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일이 잘 안 돼요. 며느리한테서 시어머니한테서 저 며느리는 깍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여러분들을 뒤에서 누군가 험담을 하지 않아요. 악플 하나만 보고도 자살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사이버 수사대가 있어갖고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면 돼요. 인터넷상의 험담,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인터넷상의 험담인 이 명예훼손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뭐 교회에서 만나서 결국 뭐 김권사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서로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명예훼손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도 그냥 어느 교회에 어디 모여서 뭐 이렇게 험담하는 거, 험담인지도 모르고 험담해요. 그냥 하고 또 그 험담에 끼지 않으면 또 자기도 험담할까 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움직이질 못한대요. 개 모임에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 제 신랑은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 못하라 거기 가요.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만큼 험담은 왜 사람들이, 신문도 보면 나쁜 뉴스가 많이 있죠. 신문 잘 팔리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험담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험담을 하지 않아 버릇하면 험담 안 하게 돼요. 근데 일단 그 험담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서만 그냥 없어지고 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상의 험담이 돼버리면 그게 막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막 퍼지기도 하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특히 그런 명예훼손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 이 명예는 사람 명자 기릴레자,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갖고 있어요. 사회적 평판. 그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게 명예훼손인데, 우리나라는 뭐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럼 절도죠. 처벌받아요. 근데 한 번 더 훔쳤어요. 가령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할아버지가 편의점 가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손녀를 주기 위해서. 근데 편의점 주인은 계속 뭐가 절도가 되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잡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훔쳤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절도가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사정 얘기를 듣고 그럼 빵 하나 주고 그럼
손녀딸 주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상습절도가 많아가지고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그 짱발짠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어진 형법에 의하면 결국 재산 범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요. 근데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아주 별로 처벌해. 벌금 뭐 이러고 명예훼손 뭐 그거 뭐 어디 피해 봤냐? 뭐 명예훼손 됐다고 막 뭐라고 이제 뭐 저 사람 어떻다 했으면 무슨 피해를 받냐 이거죠. 호주머니에서 뭐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명예훼손의 피해는 돈 몇 천만 원이나 몇 억과 비할 수 없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배우가 악플을 보고 당신 진실이냐 구라냐 뭐 이런 뭐 악플 막 여러 가지 쓴 적이 있어요. 그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악플 하나만 보고도 자살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분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누가 1억을 훔쳐갔다고 그러면 자살하겠어요? 사실은 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가 인터넷상으로 하는 건 너무 전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근데 그 인터넷상의 악플을 딱 들여다보면 그걸 누가 쓰느냐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도 아주 젊은 친구, 걔네들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글은 댓글은 글이 짤막하고 임팩트 있고 나쁜 뉴스를 많이 팔리듯이 너무 독하게 써야 클릭이 많이 되니까 그것도 글을 대부분 밤에 써요. 낮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 쓰면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점점 독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대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모르고 써요. 이런 악플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통받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이나 또는 그 배우도 그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장이나 이 가정이 행복하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법적 조치를 취해서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또 유명한 유명인사인데 그분에 대한 악플이 돼갖고 막 왔어요. 남자분인데 그 악플을 보고 그 자식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막 너무 억울하니까 사무실에 와서 막 울어요. 근데 그 등치 큰 사람이 우니까 그 고통이 어떤지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고소를 시켜줬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아이디 그 주소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지금 범인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고 이제 양쪽에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한테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여대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대생을 데려다가 처벌을 하면 네티즌들이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게 결국 개구리가 연못에 있는 개구리 돌 던져 죽듯이 돌 던지는 애들은 모르다. 얘네들 애들이니까 사실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 댓글에 또 글을 또 달았습니다. 거기에 글을. 우리는 이 글을 쓴 당신이 그때 부산 살았거든요. 부산 사는 이름이 만약에 뭐 김미자면 김미자라는 글을 또 쓰면 또 명예훼손이 되니까 김땡자. 그래서 우리는 부산 사는 여자대학교 2년생 김땡자인 것을 알고 있다. 24시간 이내에 그 지난번에 쓴 정도보다 그거를 그 정도의 길이에 사과의 글을 쓰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랬더니 24시간 되기 전에 글이 올라왔어요. 원래 쓴 글의 몇 배에 대한 글이 정말 누가 봐도 가슴 아픈, 자기는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자기가 쭉 썼더니 글 잘 쓰는 애니까 사과의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와서 막 물든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있으면, 또 그런 댓글이 인터넷이 아니고 일반 오프라인 이런 데서 있어도 그걸 반드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더군다나 인터넷상의 그런 문제들은 사이버 수사대가 있어갖고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캡처를 해야 돼요. 댓글 캡처해서 증거를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SNS 시대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 주변에서만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SNS 시대에는 댓글 하나를 우습게 보다가는 어느 순간에 가장이 세상을 혼자 걱정하다 떠나버리면 행복한 가정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SNS 시대의 특징,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느 배우는 단지 성형 의혹을, 너 자연미인이 아니라 성형미인이다, 그거 갖고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연예인들도 나와서 나 어디 성형했다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감췄잖아요. 감추다 보니까, 감춘 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나는 결국 가면을 쓴 사람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의 이런 그 SNS 시대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하셔서 언제나 신속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게 늦어지면, 그냥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대처하면 늦어요. 신속하게 캡처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그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 또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SNS 시대 명예훼손, 험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